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협심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협심증 중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지니고 계시는 안정형 협심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안정형 협심증은 그 증상이 주로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빨리 오르시거나 빨리 걷거나 등의 운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협심증 시술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안정형 협심증이 있으신 경우에 대부분 관상동맥 시술, 그 중에서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안정형 협심증 치료 방법인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협심증 증상이 남아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협심증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를 느끼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심증 증상이 남아 있으시거나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협심증 증상이 다시 좀 더 심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또 해보시면은 검사상으로 관상동맥이 건강하고 관상동맥이 피가 잘 흐르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병원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또 약물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을 마땅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받으시고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 병원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시고 스텐트 시술도 받으셨고 또한 약물도 드시고 계신데 여전히 증세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한두 가지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 협심증 시술이 비록 잘 되었지만 그럼에도 100% 완전하지 않게 다소 불충분하게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비록 굵은 관상동맥에서는 스텐트 시술로 인하여 혈류가 잘 통하고 원활히 혈액이 흐르고 있지만 관상동맥의 미세혈관 관상동맥에서는 혈류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등의 협심증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두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 검사에서는 관상동맥의 큰 줄기를 검사하게 되고요. 미세혈관에서는 사실은 미세혈관, 좁은 작은 혈관에서의 혈류 상태는 일반적인 병원 검사상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텐트 시술이나 병원 약 드시고 또 병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병원에서의 치료 절차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심증 증상이 상당 부분 남아있거나 혹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협심증 증상이 재발되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니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 즉 스텐트 시술이나 또는 병원 약물 복용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이러한 자연요법을 받음으로써 환자분들은 가슴 통증이 없어지시고 협심증 증상이 사라지시고 다시 건강하신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최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60세 정도의 남자 환자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환자분께서는 협심증으로 인하여 스텐트 시술을 2회 받으셨습니다. 한 번 받으시고 또 한 10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또 다시 한번 협심증 시술을 협심증 또 다른 부위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협심증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 협심증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는 검사상으로 더 이상 정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땅히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했느냐 하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이 혈관이 막힌 부분을 이 혈관 확장제나 또는 스텐트 등을 통해서 넓혀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동맥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혈류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이나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게 되고요. 이처럼 관상동맥의 혈류에 또 관상동맥 자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시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건강해지시고 또한 혈류가 좋아지심으로써 여러 가지 협심증 증세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했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안정형 협심증이 있으신 경우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물론 안정형 협심증만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불안정형 협심증에서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되시는 건데요. 여하튼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 협심증 증상이 있는 경우, 즉 가슴 답답하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운동을 할 때 상당히 가슴 통증이나 기타 협심증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관상동맥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나서 협심증 증상이 50% 정도가 해소되셨고 5, 6개월 지나시면서는 협심증 증상이 100% 없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복진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망진, 촉진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병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형태의 골격, 즉 이와 같이 흉곽 부위가 넓고 골반 부위가 작은 형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양인 체질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체질이다,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간이 있는 부위, 간낭이나 담도가 있는 부위에 압통이 약간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압통이 현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인체 내에 독소가 존재하지만은 독소 존재가 현저하거나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일단은 이와 같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양인 체질이신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영양학적인 혹은 기능의학적인 분류에서 이와 같이 빠른 대사 체질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빠른 대사 체질인 경우에는 소양인 체질과 여러 가지 기질적인 부분, 인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체질과 빠른 대사 체질인 것을 우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대사 체질인 경우에는 인체 내에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교감신경은 인체 내에서 인체 내의 모든 동맥혈관을 수축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인체 내의 혈관 세포에 또한 독소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체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한약재로서는 숙주황리나 산수유, 백본용, 택사, 목당피, 현계, 방풍 등의 한약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이 환자분의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중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발 검사, 이 모발 검사 상으로도 이 환자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칼슘이나 이 부분은 마그네슘이 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나트륨이나 칼륨이 되시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비해서 이 나트륨이나 칼륨의 수치가 매우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이러한 환자분들은 빠른 대사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대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진대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도 빨리 이루어지시고 또한 음식물 에너지 소비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관상동맥의 혈관 기능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질적인 결함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빠른 대사 체질이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트륨이나 또한 칼륨 수치를 좀 떨어지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즉 과일 섭취를 당분간 많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를 줄이신다면은 이와 같이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올리브기름이나 뉴질랜드 버터나 또는 적절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삼겹살과 같은 너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해롭겠지만 우리가 등심이나 또는 닭고기 설렁탕 등에서 조금씩 함유가 되어 있는 지방 성분을 약간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과로를 피하시고 약간의 이완된 형태의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커피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인체의 신경을 조금 흥분시키거나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 환자분의 체질적인 결함을 해소하고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절반 정도 없어지시고 5, 6개월 지나면서는 통증이 전혀 해소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관상동맥의 미세혈관 부분이 많이 건강해지시고 관상동맥에서의 혈류가 좋아지고 미세혈관에서도 혈류가 좋아졌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텐트 시술이나 기존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회복시켜 드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통하여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협심증의 불편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